주말이 지났는데도 승리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좀 아슬아슬 엎치락뒤치락하긴 했지만 막판에 그래도 약간 좀 근소한 차이로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장중 내내 경기를 잘 리드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MVP 해설은요 투바타 투자클럽 부적임이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경기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환율과 유가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환율과 유가가 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코스피는 다소 수출 대형주들이 한 바퀴가 그렇죠. 이제 거의 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코스피 내에서도 중형주와 소형주들은 좀 약진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제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네. 낙폭이 깊었던 애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또 해내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유동성 좋기 때문에 계속 좀 움직임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요 거래소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셀트리온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 바이오 쪽 업체들의 종목의 움직임이 올라오는 폭이 아직도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지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거래소는 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왔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려 놨는데 좀 약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IT랑 금융 쪽에 대한 기관 외국인 매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약간 거래 대금 면에서는 조금 숨고르기 양상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는 이겼는데 좀 환산하기도 하고 강한 에너지보다는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수별로는 좀 어땠을까요? 저희가 라인업 꾸려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1번) 타자 현대위아, (2번) 한화테크윈, (3번) 대한유화, (4번) LG전자, (5번) 동아소시오홀딩스, (6번) 한국토지신타, (7번) LG생활건강, (8번) 두산, (9번) 에스코니엑입니다. 이렇게 선수 라인업 좀 꾸려봤는데요. 좀 어떠세요? 네, 지금 그 4번 타자인 LG전자만 사실 이제 대형주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보면은 코스피 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형주 성격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제 LG전자, 대한유화, 동아소시오 이런 선수들은 거의 지금 신고가입니다. 맞아요. 연고가를 갱신해서 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라든지 하나테크인,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 이런 것들도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를 강하게 지금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순환매 구조를 좀 잘 이해하시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주간이다. 이번 주는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시장을 선도했던 거는 사실은 저 PBR주거든요. 그렇죠. 조선, 철강, 기계, 건설. 네. 얘네들은 다 지금 이제 쉬어가잖아요. 쉬어가면서 다음 중순위권에 있던 그러한 중형 대형주들, 이제 이런 수출 대형주들이 이제 순번을 번호표를 탔다. 네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는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네네.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소형주들의 약진 형태를 제가 그 장중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지금은 상당히 심리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약품 우리 허 의원께서 지금 그 셀트리온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만 양음양 패턴이 나타나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지금 꽤 올라왔어요. 지금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한 20%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아소시오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종군당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10% 정도 올라왔어요. 어떤 종목들이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메디톡스라든지요.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한 10% 내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이제 클린업 트리오에서 또 소개할 종목도 그런 유인데 이런 것들을 들어 올릴 때 보면은요. 얘네들을 지금 심리적으로, 왜 심리적인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을 장중에는 계속 누릅니다.
그 누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물린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니네들 손절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금요일 날도 보시게 되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4%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면 분봉으로 그거를 딱 돌려놓고 보면 2시 이후,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다 들어올립니다. 오늘도 비슷한 현상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제바일 쪽이라든지 중소형주를 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아주 그 뚝심이라든지 자기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종목 대응을 해야지. 아, 이게 뭐 지금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올라가는데 얘는 못 올라간다. 신고가 치고 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거나 상대적인 소외감을 받게 되면 다 손절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자기가 이제 그 대응을 틀리게 해야 되겠지만 네. 정말 실적이 좋고 뭐 성장성이 있는데 같이 밀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소신 있게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주력이 되는 세력 쪽에서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빨리 좀 매도를 네, 하고 손절하고 나가기를 바라는 네네네. 그런 심리까지 읽어주셨는데 좀 큰 틀에서 봐주셨어요. 그럼 허 의원님은 종목들 오늘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 세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LG전자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네. 뭐 좋습니다. 주가 흐름도 양호하고요. 뭐 전장 쪽에다가 이번에 G5에서 뭐 뗐다 붙였다 하는 거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실물을 보지를 못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좀 핫하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삼성보다는 LG가 좀 더 시장 분위기 오늘 주가 흐름만 봐서는 네.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 포함해서 이제 제약주를 또 오늘까지 지난주 금요일도 좀 제약주가 업종 지수로는 거래소는 좋았던 상황이고요. 오늘도 뭐 거의 상위권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나 하나테크인이나 뭐 동아소시홀딩스는 다 리포트 발도 약간씩 받았던 네,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생건도 좀 움직임이 있고요. 한토신 같은 경우도 하츠하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아주 많이 움직였었어요. 토지신탁도 근데 오늘까지 네. 그대로 거래대금 뭐 실려놓고 좋은 흐름이고 에스코넥은 또 뭐 이제 후발주자 MWC 후발주자 뜬금없이 나와서 상한가로 오늘 상한가였었죠. 네, 맞습니다. 급등하면서 마감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번 타자 이렇게 홈런 쳤는데 저는 네. 8번 타자가 두산이 지금 싹 껴있고 홀로 약간 좀 뒷걸음질인데 지금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간략하게만 좀. 저는 아닌데요, 두산. 네. 두산이 저도 들어있어서. 그 추천은 안 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네. 신용 등급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지주사 두산, 두산건설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허 의원하고 늘상 지금 얘기하던 네. 그런 이제 부채 비율 가다에 따르는 네. 재무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PBR주들이 조정이 들어가는 구간에 또 이런 이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라고 할 수도 없죠. 기존의 현실에 있던 거를 그냥 반영하는 거니까 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두산은 오늘 네, 홀로 부진한 네. 흐름이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 좀 더 이야기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부터 다뤄볼까요? 네, 동아소시홀딩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번 타자. 네네, 그 제약주 중에서 지금 가장 동아ST하고 동아소시홀딩스가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제약 쪽에 이제 R&D 인프라가 상당히 좀 좋다. 동아소시오가. 그러면은 지금 그 자회사 중에 ST팜이라고 있는데 이 비상장 회사입니다. 요번에 이제 IPO에 들어올 텐데. 아, 그래요? 네네네. 여기 지금 그 원료의약품 쪽인데 C형 간염 치료제 쪽. 이 시장이 지금 2016년도 올해 정점을 찍을 정도로 지금 선진국 쪽에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작년 3분기까지만 해서 180억 정도 이익을 낼 정도로 네.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카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재밌는 자료던데, 지금까지 총선을 8번 치르면서 예외적인 변수가 있었던 2번을 제외하고는 바카스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총선이라는 네.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실지 감이 오면서 저도 네네네. 웃게 근데 되던데요. 이제 아무래도 총선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때 이제 매출이 많이 또 증가를 했고, 사실상 제약주 중에서 네. 단일 품목으로 최고의 매출을 이루는 게 사실은 바꿨습니다. 연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라면에서 농심의 신라면이 그렇죠. 그렇듯이요. 이제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동아에스테하고 동아소시홀딩스가 네. 가장 강한 수급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사무실 같은데 방문 가면 그렇다고 어떤 분은 탄산음료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주스 좋아하시는데 이런 게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바카스 좀 드시나요? 그쵸, 저도 주시면 먹게 되는데 사무실에는 늘 이렇게 음료수, 주스 종류보다는 바카스 쓰여가지고 잘 안 먹어요. 비타오백 이런 거 먹는 거 아닙니까? 젊은 분들은 또 비타오백을 좀 광동제약의 비타오백. 아, 그렇게 또 세 번을 시키나요? 저는 얼굴까지 빨개지시고 바카스 잘 안 먹어요. 네, 저는- 제가 잘 먹죠 바카스는. 네. 일단 주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네. 노아 소셜릭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다음 선수 누구 볼까요, 허 의원님? 예, 저는 1번 타자 하나입니다. 현대유야 하겠습니다. 네. 현대유야. 1번 타자. 예, 이게 재밌는 자료인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왜 증설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주가가 올라갈까라고 좀 의아해서 좀 봤어요. 근데 2011년 12, 12, 13, 14, 15, 5년 연속으로 네네. 매출이 거의 정체더라고요, 예사가. 아. 거의 7조 원대 초반 아니면 중후반이에요. 그냥 수급돼 있는 상태고요. 주가가 아마 월봉이나 연단위로 켜보시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그렇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트는 더 재밌어요. 거의 5년 동안 4천억대로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성장 정체에 대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익이 안 나온 건 아닌데 그냥 매 해마다 그냥 4천억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2011년도에도 한 번 했었고 공장 증설 엔진 쪽으로요. 그리고 13년도 했었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한 2년 만에 나온 거죠. 한 2, 3년 만에 다시 나온 얘기인데 네. 규모가 아주 뭐 2천억 달이면 아주 큰가에 대해서는 좀 뭐 의문점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시총 사이즈로 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규모인 것 같고요. 그 재미있는 자료 또 하나 이제 나온 것이 오늘 메리츠에서 이제 리포트를 썼던데요. 그 내용 잠깐 보시면 증설하고 나면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항상 20%는 올랐다고 합니다. 증분이. 주가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네, 주가가요. 주가가? 그리고 네. 이제 PER 밸류로 보면 한 12배까지는 간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가 한 6배, 7, 8배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업체가. 그러니까 이제 12배면 오, 업사이드가 EPS가 한 상당한데요? 15,000원 되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예상 EPS로. 그러면 그것다 그냥 12 곱하면 한 1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높게 보는 쪽들이 한 17만 원 뭐 네. 이 정도 보던데 뭐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한 12만 원도 안 되니까 17만, 18만 원 가면 네. 거의 위쪽으로 한 50%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글쎄요 17, 18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의미 있는 재료인 것 같고요. 현대에서 지금 글로벌하게 다 물론 이제 유가가 좀 변수이긴 해요. 네네. 유가가 너무 싸져가지고 근데 이제 2020년까지는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 미국 특히 미국하고 유럽 쪽은 좀 센가 보더라고요. 중국도 저러고 있는 상황인데 연비 규제 이런 거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리터당 얼마 안 되면 차 못 팔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얘네들 지금 뭐 그 연비 효율이라든지 뭐 파워트레인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엔진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연비 효율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그룹사 내에서 조금 더 이제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까지 확대되게 되면서 오늘, 그러니까 합쳐지게 되면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양호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캐파 늘리면 이거를 좀 받아갈 때가 있을까요? 대부분 지금 캡티브 마켓이 일단 1차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계산을 하고 대부분 하겠죠? 보니까 그 증설 들어가는 쪽에는 자체 공장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따라간 것 같기도 해요. 이쪽이 엔진 쪽이니까. 그래서 네.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간은 한 1, 2년 남아. 얘네 지금 오늘 나온 공시로는 지금 나오는 공장은 당장 내년 2월부터 그냥 양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뭐 그게 한 연간으로 한 8천억까지도 보고 있는 쪽도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 주가가 좀 더 나아지겠죠. 네, 네. 부장님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현대유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지금 얘기, 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여가 되게 되면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5%에서 7%이 구간이에요. 네. 얘가 7% 정도만 넘어서면 모비스가 3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주가가 한 8배 이상 올라갈 때 네. 영업이익률이 5%대에 있다가 그게 이제 뭐 8%, 9%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주가 모멘텀을 만들어냈던 건데 상당한 의미가 저는 좀 있다. 이번 그 디젤 엔진 그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장착을 했다. 이런 얘기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 자동차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가장 못 올랐어요. 가장 못 올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오늘 또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반영이 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 네. 그런 개념도 오늘 좀 기술적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선수 볼까요? 네, LG전자 한번 봐야죠. 네. LG전자는 제가 뭐 전전주, 저전번 주에도 이제 그 MVP를 한번 선정을 하면서 네, 네. IT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맞아요. 좋은 네. 종목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를 지금 뭐 빵빵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IT 대형주 내에서 대부분의 이제 섹터 비중이 있는데 지금 IT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수급을 모을 만한 게 없죠. 그런 지금 수혜도 많이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뭐 가전 쪽이라든지 TV 쪽에서 실적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MWC 이런 부분들도 G5가 상당히 좀 그 호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역시 LG전자의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VC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작년에 VC가 그 전장 쪽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전장 쪽입니다. 사업부. 요게 이제 네. 작년에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3.5%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이제 2020년까지 해서 12%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이쪽이 지금 다른 쪽의 영업이익 부분은 보면 뭐 2%대거든요. 네. LG전자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7%, 8%대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고부가가치 쪽인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회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LG전자는 요 전장 부분을 바닥에 계속 깔고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뭐 가장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핫한 내용이 G5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체를 통해서 실물은 저희 다 못 봤고요. 매체를 통해서 좀 공개된 내용들이나 좀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도 이제 뭐 어떻게 관심 있게 이렇게 좀 보긴 했는데 이제 실물이 나와서 좀 이렇게 보면 감이 좀 올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감은 없는데 원래 이제 LG가 지금 그 케이스 자체를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요번에 이제 LG가 가장 그 스마트폰 쪽에서 강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카메라 쪽이에요. 카메라 쪽에 화소가 상당히 좋고 실질적으로 찍어봐도 화질이 삼성 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LG 게. 그거는 네. 다 개인 취향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1200만 화소라든지 1800만 화소 이런 걸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같은 동급의 화질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이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네네. 지금 그 뭐 가상현실 쪽 뭐 이런 쪽도 뭐 삼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뭐 LG도 상당히 뭐 잘 만들어가고 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지금 좀 말씀을 드릴 수 합격적으로 보신 있겠네요. 것 같네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단말기 제가 쓰면서 답답했던 거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그런 거죠. 만약에 LG가 그것까지 해놨다고 하면 아까는 그냥 제가 잠깐 그림 본 거는 배터리 쪽 부분만,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가 이렇게 이게 휴대폰이면 이렇게 아예 그냥 갈라져요. 네, 딱 맞아요. 뜯어내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예, 뒤에 이거 뚜껑 까가지고 여기 깨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한 7분의 1 정도 네네. 크기를 이렇게 뜯어내면 빠지게 돼 있는 있더라고요. 부분이 빠지도록 돼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했지 생각도 잠깐 들었었고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드 쪽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좀 막 잘 안 돼요. 이게 컴퓨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휴대용 컴퓨터일 텐데 모바일 잘 안 될 때 내가 뭐 메모리를 더 업데이트 한다든가 메모리만 뽑아가지고 내가 메모리를 더 사서 그냥 뭐 USB 확장시킬 그렇죠. 수도 USB 꼽듯이 마치 그렇게 막 뺄 수도 꽂을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 더 이렇게 자기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들을 실제로 그렇게 되면 모양이 좀 조잡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까 배터리 빼서 다시 합치는 것처럼 모양 큰 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네네. 이렇게 이걸 교체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이건 뭐 하드웨어의 혁신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만들어준 대로 쓰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동차로 치면 그게 약간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 막 자기가 자동차 고치고 하는 거고. 튜닝. 네, 그렇죠. 튜닝 개념이 약간 접목됐다 그러면 좀 네. 이거는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 개인마다 네. 보는 게 다른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보고 나서 약간은 좀
좀 난해하다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예, 저렇게 그런 화면 거죠.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밑에 예, 보면 빠지거든요. 카메라도 아까 화소 말씀해 주셨는데 화소가 더 세지고 싶어요. 그러면 카메라만 따로 갖다 구매해가지고 꽂으면 돼요. 예, 맞아요. 카메라 부분만 쭉 뺀 다음에 카메라를 다시 다른 걸로 장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너무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단말기가 오히려 안 팔릴 수도 있겠죠. 이제 부품 쪽만 잘 되고. 그런 걱정은 굳이 하셔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네네. 들자면 너무 잘 됐다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렇게 분리를 하면 아무래도 내구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확장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좀 조잡해지는 부분 혹은 이 내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갤럭시 S7보다는 G5의 손을 일단은 오늘 주가로는 들어준 그렇게 조금만 더 상황인 것 말씀드리면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케이스가 깨졌어요. 이 글라스가. 그러면 글라스만 사가지고 내가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쵸. 그런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안 받고 되니까 좀 더 뭐 다른 하드웨어 쪽에서는 네. 조만간 시판이 되겠죠. 그러면 또 예. 어떻게 대중들의 평가는 또 다르니까요. 그때서 주가의 흐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쯤에서 MVP 선정을 해볼까요?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오늘 가장 얘기를 길게 했던 LG전자를 MV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입니다. 6만 원 선 넘어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8% 상승, 62,500원 종가 만들었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디 맞추고 계세요? 네, 이번 주에는 역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확인 부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하게 매수는 안 하지만 매도 강도가 얕아지면 아무튼 지수는 상당히 하방 지지를 강하게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우리가 지금 1230원 뭐 이렇게까지 그 환율이 지금 약세로 가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주식에서 차익이 나더라도 환차손이 날 텐데 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러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1220원대 기준으로 봐가지고요. 이 위로 가면 외국인들의 바란스가 항상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싸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230원을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어떻습니까? 99까지 다시 갔다가 96피트까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싸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유가도 지금 30불에서 그렇게 지금 뭐 강하게 올라가거나 밑으로도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00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그 수출 대형주들은 한 바퀴 로테이션을 순환매를 걸쳤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각계 약진을 하는 네. 이런 형태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략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이제 바벨 전략으로 가야 돼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선물을 통해 갖고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1월 하순부터 지금 33,292계약이거든요.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수급을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어차피 외국인들이 중소형주를 이거를 주도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수출 대형주 쪽에 중심은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데 이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중형주 쪽으로 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그 코스피의 중소형주들은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나 성장성은 유효한데 이번에 지금 그 중소형주들이 낙폭이 깊었던 것들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지금 더 들어올리는 거예요. 실적에 문제가 없는 것들, 네. 이런 낙폭과대주들, 이런 것들을 동시 매매를 해주는 그런 투트랙 전략의 지금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종목인데 단계 많이 빠졌거나 혹은 좀 아직 순서가 안 돌아와서 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던 출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선수를 좀 더 구체화해 볼게요. 클린업 트리오를 발표를 해주시죠. 네네, 그러겠습니다. 자, 3번 타자는 네. 케어젠이고요.
4번 타자 LG 이노텍, 5번 타자는 금호석유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골고루 뽑아주셨네요. 제약바이오 있고 IT 쪽도 있고 화학주도 있습니다. 먼저 케어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주입니다. 낙폭과대주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인트론바이오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올라왔는데 비해서 얘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는데 얘도 보니까 지금 좀 후짱 가가지고 또 이렇게 싹 심리적으로 눈치를 보다가 뭐 끝날 때 보니까 뭐 한 4.5%인가 5%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렇게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헤어필러 쪽 이쪽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아주 필러는 뭔가요? 헤어필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필러라는 건 얼굴에 지금 넣어가지고 이게 팽팽하게 만드는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쵸. 메디톡스라든지. 네. 근데 요거는 지금 머리 쪽입니다. 머리 쪽에 필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발모가 잘 되게 하고.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이 노화를 방지하고 뭐 비등 같은 것도 없앨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히알루론산하고 네. 요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네. 특허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그 러시아 시장 쪽이라든지 중동 쪽이라든지 자유연합 그런 데서는 지금 거의 막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도 이 헤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미용실인데 굉장히 큰 것들이죠. 그런 데들하고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지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지금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LG 이노텍은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적인 측면에 업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돌아서지는 못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애플 쪽에 좀 실적이 둔화되면서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안 좋았으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반영을 했다고 저도 보거든요. 바닥 찍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G5라든지 중국 쪽의 신규 거래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판이라든지 소재 이런 부품들로 실적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5번 타자는 금호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형 섹터 쪽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3인방으로 지금 우리가 화학주를 봤을 때 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인데 그 중에서 지금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는 신고가 빵빵 치고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면서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더 올라오느냐. 이 섹터에 있는 애들이. 네. 효성 같은 애들이 올라오죠. 효성하고 금호석유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업황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이나 네. 이런 걸로나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까지 봤을 때도 이제 번호표를 받을 때가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단부에 있다가 박스권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를 딱 치고 나오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런 흐름이 금요일 날 나왔다가 효성 같은 게 오늘 빵 치고 간 것이고요. 네. 이제 금호석유는 금요일 날 정도의 흐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세 선수 꼽아봤습니다. 케어젠과 LG 이노텍, 금호석유였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 가운데 좀 꼽아봤고 또 단기 낙폭과대했던 그런 종목들 가운데 수익이 숨어있을 거라는 판단인데요. 또 여러분들의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판에 대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요. 저녁에는 오곡밥 꼭 챙겨 드시면서 또 온 가족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